네, 친절한 소개 말씀해 주신 한 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기자님들 모시고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칩의 자동차 비즈니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업데이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늘상 즐거운 일입니다. 한국이 제가 이끌고 있는 이 사업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이죠. 네, 오늘의 아젠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칩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 트렌드, 그중에서도 오토모티브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모티브 시장에서 마이크로칩이 누릴 수 있는 성장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Microchip self-understanding is to be a total system solution provider. 네,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에는 업계 최고의 토탈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제품군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고성능 표준, 특화 마이크로 컨트롤러, 디지털 신호 컨트롤러, 마이크로 프로세서, 혼합 신호 아날로그 인터페이스 보안 솔루션, 클락, 그 다음에 타이밍 솔루션, 유무선 커넥티비티 솔루션, FPGA 솔루션, 이것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분야이죠. 그리고 비휘발성 EE, PROM,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 솔루션, 마지막으로 플래시 IP 솔루션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19,000여 명의 직원이 마이크로칩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사는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동차 사업부가 위치를 하고 있는 독일에서 현재 근무 중입니다. 네, 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연간 순 매출 성장 추이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보수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25년이 넘는 총 114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이 중간중간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흑자를 계속해서 달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푸른색으로 표시한 것은 이제 MCU 비즈니스, 녹색은 아날로그 비즈니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유기적인 성장 그리고 M&A를 통한 성장을 모두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16년에서 17년도 사이, 18년에서 19년도 사이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또 성장을 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보시면은 이제 복합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수의 시장에만 집중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광범위한 산업에 진출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산업 부분이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7%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바로 자동차, 오토모티브입니다. 17%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컴퓨팅, 그다음에 항공, 방위도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자동차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이유도 이 자동차 시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제 오토모티브 분야에서의 마이크로칩의 위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세계 탑10 오토모티브 반도체 공급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25년 이상 글로벌 오토모티브 OEM 업체들 그리고 티어 1 공급사들을 대상으로 인베디드 솔루션을 공급해 온 검증된 오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정전 용량식 터치스크린 컨트롤러 분야 1위의 공급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저희의 정전 용량식의 터치스크린의 샘플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USB 인포테인먼트 커넥티비티 분야에서도 넘버 1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차널 네트워킹 솔루션, 인베디드 컨트롤 솔루션, 그다음에 카 액세스 솔루션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칩은 이제 보수적인 회사다라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시장, 오토모티브 시장과 잘 맞는 궁합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랜 기간 자동차 업계의 고객사들과 관계를 유지하는데 하면서 좋은 그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자동차 업계에서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들이 수요가 종식될 때까지, 수요가 끝날 때까지 제품을 계속해서 생산한다라는 기본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본 슬라이드를 통해서는 이제 합병을 통한 솔루션 확대를 꾀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워낙 많은 통합 그리고 M&A가 이루어지는 산업입니다.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에서도 이 분야에 있어서는 강자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08년도부터 2018년도 작년까지 여러 회사를 마이크로칩에서 인수해 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나 붉은색으로 표시한 그런 회사들이 오토모티브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했던 그런 M&A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들을 인수함으로써 저희 오토모티브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확대,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죠. 2012년 같은 경우에는 SMSC를 인수를 했고요. 2015년 마이크렐, 그 다음에 2016년 아트멜, 그리고 아트멜 같은 경우는 제가 근무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2018년에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세미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Let me use Microsemi as an example to show how we are broadening our product offering, our product portfolio for automotive. So Microsemi is a leading provider, was a leading provider. 네, 마이크로세미 인수를 통해서 이제 마이크로칩 시스템의 솔루션들이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확장이 되었는지를 본 슬라이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CI 익스프레스 스위치 기능을 더욱더 저희가 강화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레벨 3, 4, 5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를 구동을 하는 데 있어서 PCI 익스프레스 스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덕티브 센서 기술도 저희가 더욱더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헐 센서를 대체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FPGA를 또 강화할 수 있었죠. 마이크로세미를 인수함으로써 저희가 하단에 보이는 여러 가지 라인업들을 강화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에 대비해서 실리콘 카바이드 다이오드라던가 또 모스펫, 그다음에 SBD 등도 보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전기차 그리고 그 중에서도 순수 전기차와 HEV의 이제 등장으로 인해서 전래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자동차 부품 수요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전기 모터, 브레이킹 시스템, DC-DC 컨버터, 인버터, OBC 그리고 차량 충전 포트라던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E 사운드가 있을 겁니다. 이 E 사운드라는 것은 이제 전기차가 워낙 조용하게 정속 주행을 하기 때문에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어느 정도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에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용 MCU를 이제 확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통합된 그리고 완전한 이제 자동차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온보드 차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마이크로칩이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이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얘는 이제 전기 인버터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전기차의 등장으로 인해서 새롭게 등장한 차량용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기 인버터 관련해서 단순히 부품만 제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단에 보시다시피 레퍼런스 디자인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펌웨어, 보안,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 입장에서는 출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하고 사용하기 편한 그런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로 보여드릴 것은 이제 E 사운드가 되겠는데요. 앞서 이제 전기차가 워낙 조용하게 주행을 하기 때문에 종종 보행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에 발맞추어서 유럽의 많은 국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전기차가 주행을 할 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소리를 이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규정을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안전에 중요한 그러한 요소는 아니었는데요. 이제는 달라지고 있죠. 이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안전에 기묘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에는 인포테인먼트 영역에 있어서 상당한 강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E 사운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인포테인먼트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뒤에서 이제 시연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1D, 2D 그리고 3D 정전 용량식 터치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튼을 누르면서 그 다음에 2D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을 여러 손가락을 조작을 함으로써 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3D 같은 경우는 심지어 터치가 필요 없는 제스처만으로 스와이핑만으로 이제 그 스크린을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차내 통신, 사운드, 그리고 마이크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ring Your Own Device, BYOD로서 이제 사용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이제 무선 기기들을 차량 내에서 충전을 할 수 있고, 또 핸드폰을 연결할 수 있고, USB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유무선 충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인포테인먼트 애플리케이션 관련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단연코 이제 정전 터치 기술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충전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시간 관계상 여기 나와 있는 슬라이드에 보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언급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하이라이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포테인먼트 그다음에 HMI 시장을 표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자동차 시장 자체는 평균 연간 한 자릿수로 성장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인포테인먼트 애플리케이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늘어나는 자동차 대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차량에 탑재되는 USB 포트인데요. USB 포트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위해서 그리고 커넥티비티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늘어난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붉은색 같은 경우에는 터치 스크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녹색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늘어나는 자동차 대수보다 훨씬 더 빠른 성장을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추어서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스크린 사이즈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대표적으로 전형적으로 8인치 스크린이 많이 탑재되어 있다라면은 앞으로는 12인치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형태도 직사각형이 아니라 자유로운 형태, 또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또 장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There's a trend towards second and a third touch surface. Screens or so touchpads, and we support them from the largest. 네, 그리고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량 내에 한 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 두 번째, 세 번째 터치 스크린 아니면 터치 탭이 존재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20인치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운전대 스티어링 휠에 탑재되는 아주 작은 형태의 그러한 터치 스크린도 앞으로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앞서 말씀드린 정전식 터치 스크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터치 스크린을 이용한 비상 알림일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ACE 레벨 3 표준에 따라서 기능 안전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기능 안전 지원 그리고 검증된 라이브러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보시는 로브 온 디스플레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안전에 있어서 상당히 안전이라는 것이 도로를 주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도로에서 시야를 거두어서 스크린을 쳐다보는 것이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햅틱 기능까지 더해서 이러한 로브 온 디스플레이 같은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도로에서 시야를 거두지 않고도 이제 이러한 노브를 손잡이를 이용을 하면서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노브 온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이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인포테인먼트 시장 추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운전자의 안전이 인포테인먼트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OEM들이 또 안전 기능을 계속해서 더하리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포테인먼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규제들도 속속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마이크로칩에서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HMI, 터치스크린 외에도 다양한 HMI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제스처만으로 아니면은 음성 인식만으로 이제 터치 스크린들을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라던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품 그리고 솔루션들이 또 필요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 디바이스를 또 더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 내에서 이용을 할 거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을 위한 USB 포트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100W까지 충전 가능한 USB-C 포트도 더욱더 추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는 단순히 휴대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그다음에 노트북까지도 차량 내에서 충전을 할 수가 있겠죠. 관련해서는 또 뒤에 전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라는 것이 또 IoT 노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lways On 기능이 필요하겠죠. 이를 바탕으로 해서는 이제 상당히 빈번하게 업데이트돼서 실시간으로 경로를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매핑 기술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자율주행차 발전으로 인해서 이러한 실시간 매핑 기술은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적응형 인포메이션을 위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또 인터넷에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 외에도 이제 광고 등을 위한 기능들도 담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사운드 시스템도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음향 시스템 개선이다라고 적어놨는데요. 더 이상 그냥 단순히 사운드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그러한 음향 기술이 더욱더 탑재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핸즈프리 통신, 차내 통신, 그다음에 도로 노이즈 감소를 또 도와주는 그러한 음향 시스템이 될 것이고요. 또 오늘날 통신사들이 그러하듯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독특한 음향 시스템을 탑재를 함으로써 해당 차량만의 그러한 이미지 또는 로고로 이를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음향 솔루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에는 iNIC 저지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초당 50 마이크로비트를 지원을 하는 오디오 데이터 전송 지원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iNIC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예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사운드 시스템, 음성 어시스턴트, 그 다음에 비상통화죠 eCall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용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을 것이고,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그 다음에 오디오 데이터 외에도 이제 over the air 기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iNIC 넷을 이용을 함으로써 능동형 소음 제거, 그 다음에 마이크, 스피커 배치도 가능할 겁니다. 네, iNIC 넷 적용례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iNIC 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지연 오디오 데이터 지원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는 오디오 데이터 외에도 비디오 데이터, 이더넷 프레임, 그 다음에 또 컨트롤 데이터 전송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차량 내에 이용이 되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기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이더넷 네트워크라던가 아니면 이더넷 백본까지도 통합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제를 약간 바꾸어서 보조 그리고 자율주행 적용 솔루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V 자율주행 차량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의 기능만을 언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양한 또 복합적인 기능이 이제 포함이 되어서 아우러져서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여기 슬라이드에는 그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보조 자율주행 적용 솔루션들을 보시면은 먼저 이제 자율주행차의 등급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레벨 1부터 이제 레벨 5까지 자율주행차를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레벨 5가 이제 전혀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입니다. 네, 오늘날 이제 도로 위에 주행을 하는 자동차들을 보면은 기껏해야 레벨 2 또는 레벨 2 플러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이제 자동차 제작사들이 레벨 3, 그다음에 레벨 3 플러스 자율주행차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키텍처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인텔리전스 기능을 담당을 하는 중앙화된 컴퓨터가 모든 기능을 통합해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해줘야 될 텐데 바로 이러한 차량 내 중앙화된 컴퓨터를 저희는 소위 차량 내 데이터 센터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율주행차 아키텍처에 있어서 마이크로칩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제작하지도 그다음에 뭐 하이레벨 SoC를 개발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칩이 센서 자체도 제작하지는 않죠. 네, 하지만 이 컴퓨터 그다음에 센싱 엘리먼트를 제외한 그 사이의 모든 보조 그리고 자율주행 적용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커넥티비티와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센서를 위한 액추에이터,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칩, 메모리, 보안, MEMS 오실레이터와 같은 타이밍 솔루션, 그다음에 뭐 전력 관리라던가 또 아날로그 등과 같은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남아 이제 자율주행을 위한 그 차량 내 데이터 센터의 모습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PCI 익스프레스 스위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터넷 스위치도 있고.
또 DC 컨버터도 있고 또 FPGA 솔루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씀드리건대 SoC와 또 센서 그 자체만을 제외하고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12.5 기가바이트 트랜지스터가 있는데요. 12.5 기가바이트 속도를 지원하는 따라서 이제 자율주행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비전을 담당을 해주는 솔루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능이 또 솔루션이 있어야만 자동차 회사들이 원하는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자동차 회사들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이미지 센서를 통해서 취합하는 프레임 그리고 여러 가지 픽셀들을 빠르게 고속으로 컴퓨터로 전송을 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해서 컴퓨터 비전을 달성하기를 원하고 있죠. 네, 마지막입니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한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오토모티브 사이버 보안입니다. 네, 많은 그 자동차 업계 그리고 고객사들이 지금 현재 고전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급히 해결을 원하는 부분이 바로 부트 오퍼레이션 상에 있어서의 보안 강화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인증된 소프트웨어만을 이용을 해서 MCU를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아무리 해커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깐다 하더라도 이것이 인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ECU를 부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메시지 인증 기능일 텐데요. 차량 내에는 다양한 ECU가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로지 허가된 승인된 ECU만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 버스 시스템 내에 메시지들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는 차량의 속도라던가 이런 메시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일부 자동차 제작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메시지마저도 이제 암호화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인증서 보관 기능을 지원하는 솔루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완전하고 완벽한 차량 내 보안을 담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PC에서도 이제 인증서를 통해서 보안을 강화하듯이 차량 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이 인증서 보관이라던가 또 핸들링 보안을 강화함으로써 담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해서 over the air 업데이트라던가 전송자 신원을 인식해서 했을 때야만 이제 이러한 업데이트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Microchip has a very long-standing tradition in security solutions, especially for key storage. 네, 그리고 이 외에도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에는 더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국가, 다양한 보안 기관의 인증을 받은 키 스토리지 솔루션도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마음 놓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키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차내 네트워크를 위해서 보안 확장성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차량의 네트워크, 즉 이더넷이라던가 CAN-FD 네트워크를 위해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베디드 솔루션을 원하는 소프트웨어 상의 인베디드 보안 솔루션을 원하는 그러한 또 고객사들을 위해서 MCU 인베디드 솔루션, 보안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도면을 통해서 또 이 그림을 통해서 차량 내에 어떤 노드가 존재하고 어떤 노드상의 보안이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접점, 네트워킹, 커넥션 접점이 있을 텐데요. 각각의 접점마다 이런 식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했다시피 보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보안이라는 것이 좀 까다로운 이유가 특히나 이제 자동차 회사의 그런 마케팅 부서에서 이 보안 기능 관련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사실 추가 기능이라고 홍보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보안이라는 것이 자동차에 있어서는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기능이니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테레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고사양의 스테레오 시스템을 추가했으니 더 많은 이제 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보안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안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필수적인 요소로서 구현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다양한 자동차 제작사들과 함께 저희는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근시일 내에 무려 30여 개의 ECU에 대해서 이제 보안을 구현하고자 함께 협력 중에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being here. 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